요즘 어딜 가나 부동산 시장이 큰 이슈인데요. 하지만 부정적인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그 중에 하나는 가파르게 상승한 이자율이에요. 그리고 작년 기록이랑 비교해 보면요. 이번 3월 거래가 작년보다 4.5% 하락을 했어요.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런 기사들만큼 그렇게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대출 이자 기록을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요. 페니맥을 인용하면요. 30년 대출 평균 이자율이 7주 동안 계속 상승을 해서요. 현재는 5.11%라고 해요. 이 부분은 2010년 4월 이래로요. 가장 높은 평균 이자고요. 그리고 작년 2.97%랑 비교를 하면은요, 굉장히 큰 상승이 있었어요. 하지만은 과거 이자율을 살펴보면요, 지난 12년 동안 기록적으로 낮은 이자에 익숙해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난 50년을 살펴보면요, 30년 대출 평균 이자율이 7.8%였어요. 부동산 버블이라고 불리던 2006년이랑 2007년 사이도요, 평균 6.5%였고요. 연방정부가 드디어 전국적인 인플레이션 문제를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대출 이자를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는 거라서요. 얼마나 더 오르게 될지를 지켜봐야 하고요. 어느 누구도 이자율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은 오랜 기록들이 말해주듯이요. 어떤 상황이라도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살아남을 거예요. 최근 부동산 거래가 주춤하고 있다고 기사로 많이 접하실 거예요. 현재 중간 가격이 37만 5,300불로요. 기록적인 숫자를 찍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거품이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사실에 근거해서 접근을 해보면요. 작년 2021년보다 거래 기록이 낮아진 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작년은 지난 15년을 통틀어서요. 최고의 거래가 이루어진 해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진짜 문제는 부족한 매물이에요. 현재 두려운 데이터는요. 3월 거래된 매물이 평균 17일 안에 팔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이어들이 경쟁을 벌이면서 집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증명해주는 수치고요. 정리를 해보면은 집값이랑 이자율 상승이 앞으로 집 구매를 어렵게 하는 부분인 거는 확실해요. 그리고 2022년 거래량이 2021년보다 적은 것도 확실하고요. 하지만 아까 설명드렸듯이요. 이 부분은 작년에 엄청난 거래가 이루어졌던 걸 감안하면은 괜찮은 부분이에요. 현재 많은 기사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요.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는지예요. 작년부터 11개월간은요. 40만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이 된 거를 감안하면요. 이 수요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다가 1100만의 일자리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하강세가 될 거라는 결론을 내리기는요. 아직 너무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만큼 가야 할 길도 아직 멀고요. 오늘은 미국 부동산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께 미리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면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다뤄보려고 해요. 조금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여러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내국인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보면요. 소셜 넘버가 있고 미국 소득은 없는 경우를 볼게요. 제가 상담을 할 때 가장 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소셜 넘버가 있어서 미국에서 대출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막상 미국에 수입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면요. 없다고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나라를 바꿔서 한국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주민등록증만 가지고서는 대출을 받을 수 있냐면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수입이 없이 소셜 넘버만 가지고는 대출을 받을 수는 없어요. 소셜 넘버랑 수입도 있는데 미국이 아닌 외국에서 수입이 있다면 어떨까요? 미국 대출은행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요. 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이에요. 어차피 세금 신고를 하려면은 소셜 넘버나 비슷한 형태의 IT 넘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꼭 소셜 넘버를 가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세금 신고를 했더라도요. 해외에서 번 소득이라면은 내국인 이자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고요. 소셜 넘버랑 미국 소득 그리고 세금 신고를 미국에서 한 경우는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예요. 현재 이 경우는요.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필요가 없어요.
직업 비자인 H1B 비자나 다른 비자 형태로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요. 학생 비자라도요, 미국 연봉이 증명이 된다면은 괜찮아요. 여행 비자일 경우에는 10년 이상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 한국은 이스타 비자 때문에 장기 여행 비자를 받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래서 해당이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돼요. 가장 중요한 순서를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미국 소득이에요. 두 번째는 미국 텍스 리턴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 크레딧, 네 번째는 소셜 넘버예요. 이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요. 외국인이어도 내국인 우대를 받아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자율도 내국인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자산이 많을 경우에는요, 자산 증명을 잘 할 수 있으면은 외국인이고 미국 수입이 없더라도요, 좋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때 자산은 부동산이 아니라요, 해외 주식이나요, 현금같이 미국에서도 증명이 가능한 자산을 보유할 경우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하는 부분은요, 수입이 있다고 무조건 대출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수입이랑 세금 보고를 했어도요, 버는 금액보다 가격이 높은 아파트를 구매하면요, 당연히 대출이 어렵겠죠. 이런 경우에는 다운페이를 높게 하면요, 대출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무조건 미국 소득이랑 세금 보고로 대출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념을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 조건이 복잡한 경우에는 부동산 전문가랑 일을 하면 좋아요. 현재 마켓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 상황에 맞는 도움을 적절하게 드릴 수가 있어요.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전문가랑 연계를 해서요. 일을 할 수도 있어서 시간 절약도 되고요. 골치 아픈 일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안 될 거라고 미리 생각하시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부동산을 구매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가능할 줄 몰랐다고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당장 미국에 부동산 구매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미리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구매를 몇 년 안에 생각하는 분들에게요,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한국인이 한국에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요, 첫 번째로 달러 통장을 만드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지금같이 환율이 높을 경우에는요, 정말 큰 힘을 발휘하는 부분이에요. 환율이 낮을 때 달러 통장으로 입금을 해두면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은 부동산 거래는 억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조금의 환율 차이로 몇 천만 원 차이가 금방 나기 때문인데요. 제 고객분들께 정말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막상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요, 몇 천만 원이 클로징 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 큰 돈이라는 것을 실감하실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후회해도요, 구매 시기에 환율이 높다면은 어쩔 수 없이 높은 금액으로 환전을 해야지 돼요. 두 번째는 자금 출처 증명이에요.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을 정리를 해서요, 자금이 생긴다면은 자금 증명이 아주 중요해요. 물론 현금 구매일 경우에는요, 한국에서 자금 출처 증명을 하면 되지만 미국에서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면요, 한국에서 들어왔거나 들어올 자금의 출처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금이 6개월 이상 미국 계좌에 있으면요, 큰 문제를 삼지 않지만요, 은행마다 적용하는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요, 상담을 하셔서 대출 은행 규제가 뭔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해요. 선물로 받는 금액의 경우는 갚지 않아도 된다는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본인의 자산이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에게 자금을 받을 경우에는요,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요, 준비를 미리 해두면 시간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한국 부동산 월세예요. 한국 부동산을 투자로 소유를 하고 계시면요, 월세로 받아주세요. 한국계 미국 은행이나 대출 브로커를 통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요, 외국 수입으로도 대출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전세라는 개념이 미국에는 없어서요, 수입으로 인정이 되지를 않아요. 하지만 월세는 수입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요, 투자 부동산을 보유하는 중이라면요, 최소 2년 이상은 꼭 월세로 받아주세요. 네 번째는 미국 계좌 만들기예요. 뉴욕은 여행 비자로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없지만요, 캘리포니아나 다른 주는 계좌 오픈이 가능한 곳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다른 주로 여행을 계획하신다면요, 은행에 방문을 하셔서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행에 따라서 해외 주소로는 우편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요. 미국 내 주소가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대출을 받으면요. 대출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런데 대출 브로커를 통해서 조그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요. 이 시티 안에 지점이 없기 때문에요. ATM을 사용하실 경우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기억을 해주세요. 다섯 번째는 ITIN 넘버예요. 이 부분은 한국이나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께 해당이 되는데요. ITIN 넘버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동산 투자 해외 바이어고요. 두 번째는 LLC 등의 회사예요. 세금 보고를 할 때는 개인 소셜 넘버가 필요하지만요. 회사나 외국인은 소셜 넘버가 없기 때문에요.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하기 위해서 임시로 생성을 하는 번호예요. 이렇게 ITIN 넘버랑 세금 보고한 기록이 있다면요. 여행객이더라도 미국 메이저 은행에서 계좌를 오픈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국인이 미국에 거주를 하는 경우는요. 첫 번째로 소셜 넘버를 받는 거예요. 소셜 넘버는 세금 보고할 때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죠. 유학생은 소셜 넘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을 하고 OPT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이외의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학교 내에서 일을 하면요. 합법적으로 소셜 넘버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학교에 일자리가 있다면요. 신청을 하셔서 소셜 넘버를 받아두세요. 그러면 크레딧 카드를 만들기가 자유롭고요. 크레딧도 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소셜 넘버를 가지고요. 크레딧을 쌓으면은 졸업할 때까지 벌써 4년이라는 기록이 쌓이는 거니까요. 나중에 유리하게 작용을 할 거예요. 두 번째는 크레딧 카드를 만드는 거예요. 처음 미국에 왔다면은 바로 크레딧 카드를 만들 수가 없어요. 미국에 거주를 하더라도 소득이 없다면은 만들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은행에 가셔서 프리페이드 크레딧 카드를 만들고 싶다고 얘기를 하세요. 거래은행을 방문하셔도 되지만 조그만 은행이나 여러 나라에 지점이 있는 은행이 훨씬 수월한 조건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달 일정 금액을 미리 지불을 하고요. 선불카드처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거나요. 은행 거래 기록에 따라서요. 500불 정도의 적은 한도로 시작이 가능한 카드를 만들어주는 은행도 있어요. 한번 만들고 일정 기간을 문제없이 사용한 기록이 증명이 되면은요. 일반 크레딧 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줄 거예요. 이런 부분이 별거 아니고 귀찮지만요. 크레딧을 쌓기 위한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여러 해 가지고 있으면요. 크레딧이 쌓일 거고 카드 한도도 조금씩 늘려갈 수가 있어요. 한도가 늘어야지 똑같은 금액을 쓰더라도요. 지출 퍼센테이지가 줄어들기 때문에요. 크레딧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세 번째는 은행 계좌랑 주식 계좌를 통합하는 거예요. 체이스나 시티 같은 큰 은행은요. 주식이랑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해요. 그래서 한 은행을 선택을 하셔서요. 집중적으로 여러 어카운트를 개설을 하셔서 차곡차곡 관계를 쌓아주세요. 여기서 주의점은요. 은행마다 등급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요. 여러 상품을 비교를 하셔서 상황에 잘 맞는 은행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통합된 금액으로 VIP 대우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나중에 대출을 받을 때도요. 이자율 우대같이 좋은 조건으로 대출이 나올 거예요. 네 번째는 텍스 리턴이에요. 적은 돈이라도 꼭 텍스 리턴을 해주세요. 물론 수입이 증명되지 않으면은요. 텍스 리턴만 가지고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텍스 리턴이 적더라도요. 도움이 아예 안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보유한 자산이 많다면은요, 자산 증명으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장기간 세금 보고한 기록이 전혀 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학생으로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블로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아래 블로그 링크를 확인을 해주세요. 오늘 설명드린 부분을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당장은 먼 훗날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집 매매 전에 준비를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들 하시기 때문에요. 막상 집 구매를 해야 될 때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주식은 팔기 전에는 소득이 없어요. 주식을 매각을 해야 소득도 생기고 세금도 내게 되는데요. 그에 반해서 부동산 투자는 은행 이자처럼 얼마나 많은 금액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투자 수입이 달라져요.
투자 부동산의 소득세는 대부분 세금 보고를 하실 때 지출 비용으로 공제가 돼서요. 세금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은행이자도 대출금 75만 불의 이자를 100% 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미국은 연봉이 높을 경우에는 대출을 꼭 받아서 집을 구매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막상 집을 구매할 시기가 다가왔을 때는요. 대출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요. 대출을 받으실 때 불리한 상황이 되면은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까를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요. 별거 아니라고 간과되는 부분들이요. 여러 해가 지나가면서 큰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달러랑 높아지는 이자 때문에요. 미국 부동산 구매를 망설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자 상승만큼요. 집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환율이 조금이라도 낮아질 때 구매를 한다고 해도요. 상승한 집 가격 때문에요. 생각보다 혜택이 아닐 확률이 높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 내용들은 제가 직접 경험한 부분들도 있고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른 분들이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들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